나는 지인을 팔아 영상을 만드는 지인팔이 소년이다. 지인 사세요. 지인 사세요. 오늘의 지인은 4년 동안 3번이나 이직한 AI 개발자 친구이다.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오늘 팔아보려 한다. 선입견 같은 게 있단 말이야. 특히 뭐 나 같은 경우 좀 약간 얘네는 뭐 좀 감정이 없나? 이런 생각을 난 좀 몇 번 했었어. 왜냐면 너무 컴퓨터랑 싸우니까.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약간 비춰지는 이미지가 진짜 감정 없이 뭔가 논리에 강한 느낌,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실제로 일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? 아니면 의외로 좀 달라? 논리 쪽에 강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확실히? 네. 예를 들면 뭐 T랑 F 차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. 네. 그런 F 같은 성향이 잘 안 보여. 이렇게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한 1-2주일 동안 고민을 하고 개발했는데 안 돼요. 이슈가 해결이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동료한테 얘기하니까 컴퓨터는 잘못 없다. 너 잘못이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도 내 잘못이지 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,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안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다른 개발자분이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.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하죠. 그런 면이 T적 요소가 있지 않나. 서로 뭐 상처 안 받아 잘? 네. 그런 걸로? 상처를 한 10초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틀린 말이 없어가지고. 본인도 성향이 좀 T에 가까운 거야? 네, 저도 이제 한 1-2주 동안 이제 안 되는 게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된 소개시켜주신 분한테 2-3주 하다가 못할 것 같은데 핵심 기능이 아니까 포기할까?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딱 그분이 내가 할까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내가 할까? 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면 제가 제 일을 못한 거잖아요. 그래서 나 나가야 되나? 해서 바로 하게 됐어요. 아니 좋은 리더네. 하게 만든 거잖아.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원래 그거 아니었으면 이빨을 꽉 깨물지 말고. F의 느낌은 이런 거잖아. 진짜 고생이 많았고 밤새고 하는 피곤할 텐데 일단 좀 쉬고 와. 뭐 이런 느낌이 잘 없다는. 맞아요. 저희 리더분도 내가 할까가 이제 압박한 게 아니라 내가 할까?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이제 저는 거기에서 네가 하면 안 되지. 내가 해서 이제 제가 한 거죠. 어찌 보면은 좀 시니컬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성공하기 위해선 그렇게 하는 게 맞아. 네, 그쵸. 저는 기분 나쁘다고 생각 안 해가지고 업무적으로 그게 T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남은 사람도 다 T여가지고. 그럼 F들이 감정 과잉인 거야. 근데 이제 F들은 이제 T는 싸가지가 없다. 그러니까 이제 T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하는 법이 잘못됐다. 이렇게 이제 얘기도 많이 하죠.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입애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밤샜대. 네. 근데 안 돼. 근데 네가 딱 보았을 때 문제점이 명확하게 보여. 네. 근데 얘는 정신적으로 진짜 미치려고 하는 F인 게 보여. 네. 이런 경우를 뭐라고 설명할 거야? 그 틀린 부분을 이제 설명해주고.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? 인트로를 어떻게 갈 거야? 처음에. 인트로를 어떻게 딱 이게 안 돼요 했어. 딱 보여줬어. 그러면 코드 리뷰 한번 할까요? 하고. 근데 그럼 걔가 조금 코드 리뷰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그럼 나가야죠. 퇴사해야죠 그러면. 그런 게 어딨어요. 코드 리뷰 해주면서 딱 보여줬어. 어떻게 설명할 거야? 코드 리뷰 하면서 이게 왜 잘못됐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된다 한 다음에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? 고생했다 이런 말 없는 거야? 고생했다 말할 수 있죠. 말할 수 있는데 결론은 이제 언제까지 할 거냐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. 왜냐면은 그게 힘들고 그런 거 다 이해를 하는데 그걸 알아야 저도 다시 다음 업무로드를 짤 수가 있잖아요. 이 기능이 필요하니까. 역시 이 진정한 T는 또 다르네. 고생했다라는 게 그닥 진심이 아닌 거지. 아니죠. 그 진심이긴 한데 이제 그게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딱 그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. 중요한 이야기는 너의 잘못된 부분과 데드라인이다. 네, 딱 그 정도. 커뮤니티에도 그렇고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는 게 나도 퇴사하고 공부해서 개발자나 해볼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야. 네. 실제로 그런 거를 위한 뭐 아카데미 같은 것들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더라고. 네. 근데 난 이제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볼지를 모르겠어. 왜냐하면은 내가 공부하면은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사실 주는 게 있기는 하잖아. 컴퓨터 한 대면 뭐 할 수 있으니까.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떻게 봐?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개발자로 첫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쉬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게 인터넷에 사실 다 나와 있고 짬뽕에 써가지고 기능을 만들었다 할 수도 있는데 막상 이제 회사에서 와보면 그 기능들을 더 깊게 들어가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뭔가 개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좀 변색이 돼가지고 학원만 다녀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허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컴퓨터공학
과 이제 졸업생들이 한 해에 한 2만 명, 3만 명 정도 나온대요. 근데 그분들이 4년 공부한 거거든요. 어찌 됐든 열심히 다 안 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한 사람도 있겠지만, 근데 학원을 다니면 2, 3개월 다니는데 과연 2, 3개월의 시간으로 4년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좀 부정적이긴 했어요. 근데 막상 와보면 비전고등 출신이 그래도 보이긴 해서요. 3, 40명 중에 한 3, 4명? 한 10% 정도는 그런 분들이 있고, 근데 그런 분들 실력을 보면 잘 하세요. 그래가지고 불가능하진 않다. 결국 이제 약간 사바사이기는 한 것 같고. 네.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. 언어를 이제 주로 넷마블에 썼었잖아요. 그래서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아는데, 좀 그 비교적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분은 언어랑 개발을 어느 정도 다 할 줄 아는 거죠. 그래서 그분들이 팀 입장에서 필요할 때도 있고 장점은 있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코딩하는 거 실력은 뭐 어차피 따로 쌓아야 되는 건데, 이거는 전공자를 따라올 수는 없으니까, 뭐 예를 들면은 자연어 처리할 때는 언어적인 능력을 좀 가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괜찮아 보인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? 네, 맞아요. 기계 번역 모델을 만들 때 사실 개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도 데이터랑 결과물 보고 한번 에러 아날리시스 이런 걸 한번 다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저희는 할 수 없거든요. 이게 언어적으로 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. 네, 그러면 이제 번역 전문가들 도움을 해야 되는데, 그분들은 빠르게 이제 이게 틀렸다 하고 다시 피드백 얻을 수 있는 거고. 그래서 비전공자 개발자만의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게임 업계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, 게임 업계들은 진짜 심할 때는 사무실에 텐트 쳐놓고서 코딩한다,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야근이 엄청 많다고 들었었는데, 야근은 어느 정도 해? 일단 게임 회사에 다니긴 했지만 게임 개발사는 아니고 그 AI 조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저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야근 좀 했던 것 같아요. 주 60시간에서 70시간도 해봤던 것 같고,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밤 10시 퇴근. 밤새고 한 36시간을 네, 그렇게 한 번에 하는 거죠. 네,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, 저는 그때 막 시켜서라기보다는 대회도 나갔어야 됐고 논문도 언제까지 써야 됐고 이게 데드라인이 확실했고,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하기 싫다 이거 아니었고 그냥 해야 되니까 했다, 딱 그런 느낌으로 좀 했었고. 근데 그런 거 좀 있어요. 주 52시간으로 가면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. 근데 근무 시간을 좀 끄고 했던 경험은 좀 있었어요. 근데 그 근무 시간 끄고 했다는 게 약간 컴퓨터에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심어져 있는 거야?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인트라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출근 버튼, 퇴근 버튼이 있어요. 그냥 그것만 누르면 되는 거지, 그거 퇴근을 했다고 컴퓨터가 안 되진 않아요. 아 뭐야?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? 네, 그쵸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, 게임 개발사분들은 더 심하게 야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어떻게? 크런치 모드라고 해가지고 뭐 게임이 될 때까지 뭐 밤을 샌다. 될 때까지 밤을 새는 거를 크런치 모드라고 네, 한다고? 그러니까 될 때까지 회사에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안 되면은 회사에 있어야 되는 거죠. 되면은 집에 갈 수 있는 거고. 네가 얘기했던 36시간 뭐 거기서 있는 거를 계속 하는 거야? 네, 그래서 막 거기서 침대 막 가지고 잔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고, 저희는 좀 그나마 인간적이어서 36시간에서 끝나지 않았나. 근데 조금 슬펐던 거는 52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근무 시간을 끄고 해야 되는데, 이제 그때 조금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죠. 현타가 오지 그거. 인사팀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뭐 시간들인 거 아니야 이게? 네, 그쵸. 이제 그 인사팀에서 이제 뭐 연락이나 이런 게 오죠. 야근을 하면 안 된다, 그때 버튼 누르면 안 된다. 그러면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 특별한 액션을 한 건 아니고 그럼 끄고 할게요 하니까 이제 뭐 알겠다 하고 끝났거든요. 조금 씁쓸하긴 하더라고요. 4개 회사를 다녀봤잖아. 네. 이직을 한 입장에서 이직이 주는 가장 큰 장점과 단점 뭔 거 같아?